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쭉 정리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상황 좀 총평하신다면.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의혹 해소의 면에서도 그렇고 추궁의 면에서도 그렇고 이건 이제 예견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문회를 못한 게 누구 책임이냐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오늘 이 일이 진행된 게 오전 11시 30분쯤에 최종적으로 무산됐고 정오쯤에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조 후보자의 요청이라면서 기자간담회 처음에는 뭐 이름도 국민청문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후 3시에 한다. 공지됐단 말입니다. 예. 방금 앞에 이제 이재정 의원께서 기자들이 뭐 질문이 이제 날카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이건요 두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 준비단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사청문 준비단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출입에 등록된 회사의 각사 1인들을 검사해가지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 대신에 모든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한다라는 취지를 살리려면은 참여 대상, 질문 배분, 뭐 누가 이런 쪽을 담당하고 누가 이런 쪽을 담당하고 질문 대답 재질문의 형식은 어떻게 하고 뭐 문건 등의 시각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식의 최소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면 예전에 국민청문회 이야기 나올 때는 기자협회라든지 뭐 방송기자협회 모든 주관을 맡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오늘은 이제 홍익표 대변인이 사회 보고 기자들에게 지적해가지고 재질문 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되니까 뭐 기자들도 답답할 것이고 또 후보자의 대답도 뭐 사모펀드나 딸 논문 장학금 등에 대해서 거의 나는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라는 식이었는데 이게 청문회 같았으면은 눈앞에 자료를 들이대고 추가 질문도 하고 그랬을 건데 이런 형식 기자회견에서는 모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 앞도 이제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정 의원 같은 분들은 봐라 결정적 한 방이 없지 않냐 지금까지 다 의혹은 변죽이었다라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쪽 야당 쪽에서는 질문은 질문이고 명확하게 대답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서로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기자회견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 시비도 이어지겠지만은 법적 시비라는 것은 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냥 기자 간담회를 한 거니까 이게 예. 뭐 합법 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논란이 있겠죠. 앞서 쭉 나왔지만 오늘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일인데 아마 내일 그럼 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동남아 순방 중인데 그 현지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건데 재송부 요청은 며칠을 줄 건지는 그렇죠. 청와대가 그냥 정하는 거죠. 예, 날짜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청문회가 다시 열리기도 어렵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인데 청문회가 다시 열리기 어려우면은 청문 보고서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청와대는 임명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보면은 조국 후보자 지지층이라든지 이게 여권이 쫙 결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효과를 본 게 있죠. 지지율이라든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찬성 여론이 조금 움직였거든요. 분명히 예.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한국당의 장외 집회 뭐 이런 것에서 광주 1호 정권 이런 게 역풍도 맞았고 그럼 이 여권에서 제가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안다. 특히 20대라든지 수도권의 민심이 안 좋은 거 안다. 근데 그 민심이 한국당한테 갈 것 같진 않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제일 믿는 게 뭐냐면은 한국당이라는 거죠. 예. 예. 바로 그런 분석이 지금과 같은 드라이브를 건 배경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라는 거죠. 임명이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임명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의혹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약간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 자체가 또 생명력을 갖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그럼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검찰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행정적인 것은 지휘 감독을 하는데 내 사건 관련된 것은 이제 모른 척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검찰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게 특수인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보장하고 있거든요. 예.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그럼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쪽에 이제 측근에 있는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원래 여권이 내세웠던 원칙하고 또 안 맞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손대려고 하면은 장관 수사하니까 이거 다시 뜯어 고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지층들이 분열돼 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한국당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다시 이제 하나로 좀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 과제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